안녕하세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최고의 떡볶이 장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떡볶이를 만들어서 이제 막 해외에 팔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집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어이 총각, 그 떡볶이 소스 옛날에 내가 알려준 고추장 레시피가 기본이잖아. 나한테 허락받고 팔아야지. 그리고 팔 때마다 나한테 돈도 좀 줘야겠어. 좀 황당하죠. 내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나만의 비법 소스인데 원조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이런 상황이랑 아주 비슷해요. 다만 떡볶이가 아니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경사가 있었어요. 무려 26조 원. 26조 원짜리 원자력 발전소 원전 건설 계약을 체코랑 맺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나라가 유럽연안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축구팀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원전 기술 세계 최고라면서 대대적인 자랑을 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화려한 파티 뒤에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아까 말했던 원조 떡볶이집 할머니 같은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이 할머니의 이름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데 미국의 아주 거대한 원전 회사예요. 이 회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만요. 한국. 당신들이 체코에 팔려는 그 한국형 원전, 그거 사실 우리 기술이 뿌리잖아요.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팔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기술을 발전시켜서 APR-1400이라는 우리만의 멋진 원전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완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 주장은 이거예요. 물론 당신들이 업그레이드 많이 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기술의 가장 기본 설계, 그 뼈대는 수십 년 전에 우리한테 사간 거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 기술 역량 아래에 있는 거고 수출하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해요. 라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까지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우리가 체코랑 한창 계약서에 도장 찍을까요 말까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송이 터지니까 체코 입장에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저거 사도 괜찮은 거 맞아? 나중에 미국에 와서 문제 삼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다급해졌어요. 이 26조 원짜리 계약을 눈앞에서 놓치게 생겼잖아요. 체코와의 계약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취하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우리 정부와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를 달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좋아, 원하는 게 뭐야? 소송만 취하해줘.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싸움 끝에 양쪽이 합의를 봤어요. 이 합의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체코와 26조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어요. 다들 만세를 외쳤죠. 그런데 바로 이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건 이긴 게 아니라 사실상 진 거다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합의문에 들어있는 몇 가지 조항들이 독소 조항, 즉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독과 같은 조항이란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이 합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무려 1조 1,400억 원 정도를 줘야 해요.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50년 동안 짓는 모든 원전마다 그래야 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땅의 일부가 옛날에 웨스팅하우스 할아버지 땅이었다는 이유로 50년 동안 차 한 대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 하는 것과 같아요. 더 황당한 건 이 1조 1,400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 9천억 원은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의 부품이나 장비를 사주는 데 써야 해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원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제어 시스템이나 심장을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들이 있어요. 이런 비싸고 중요한 부품들을 우리나라 기업,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가 아니라 무조건 웨스팅하우스에서 사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힘들게 해외에서 공사를 따와도 가장 알짜배기 이익은 웨스팅하우스가 챙겨가고 우리 기업들은 그 밑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처럼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앞으로 원자력 시장의 대세는 지금처럼 거대한 원전이 아니라 작고 안전한 미니 원전, 즉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미래의 시장을 잡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만의 미니 원전, ISMR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니 원전을 해외에 팔고 싶다. 좋아. 팔기 전에 우리 웨스팅하우스에 먼저 와서 이 기술이 정말 당신들 독자 기술이 맞는지 검증받아야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항이냐 하면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회사한테 우리 미래 기술의 수출 허가권을 넘겨준 셈이에요. 만약 웨스팅하우스가 검토해봤는데 당신들 미니 원전에도 우리 기술이 조금 들어간 것 같네. 수출 안 돼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분쟁이 생겨서 제3자의 판단을 맡길 때도 그 전문가는 반드시 미국 기관이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어요. 미국 회사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아주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 합의를 두고 지금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은 이거예요. 그때 26조 원짜리 체코 계약이 날아가기 직전이었어요. 이 합의가 없었다면 유럽 시장 진출의 꿈은 꾸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입장료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은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팀이 된 거예요. 앞으로는 팀 USA 코리아로 뭉쳐서 세계 원전 시장을 휩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큰 그림을 봐야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긴 거다. 반대쪽 입장은 아주 격앙되어 있어요. 한 기당 1조 원이 넘는 돈을 50년이나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완전 손해보는 장사예요. 특히 미니 원전 조항은 최악이에요. 이제 막 열려는 거대한 미래 시장을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운 꼴입니다. 이건 기술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합의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왜 국민들 몰래 비밀로 진행했나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숨긴 거 아니겠어요? 라고요. 정리해보면 우리는 체코 원전 수주라는 아주 달콤한 거대한 단기적인 승리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앞으로 50년 동안 내야 할 막대한 비용과 우리의 미래 기술에 대한 통제권 일부를 넘겨주는 장기적인 부담을 함께 얻게 된 거죠. 이걸 단순히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번 일은 글로벌 기술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가르쳐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값비싼 교훈을 딛고 일어나 언젠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강력한 파트너의 그늘 아래에서 만족해야 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